금메달을 따서 입국을 했는데 포상금 못 준다, 포상금 줄 돈이 없다, 이런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빵이야 빵이야. 알고 줬댔다.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이번 올림픽 재밌게 봤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예요? 카리스마. 근데 사실 그게 그 전에 사격 대회인데 김예지 선수의 그 영상이 엄청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번 올림픽 영상은 아니에요. 그 전에 있는 뭐 아제르바이잔? 예, 그쪽 선수권 대회 영상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약간 좀 코스프레를 좀 해봤는데, 사격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보면은 지금 뭐 오예진 선수, 반효진, 양지인, 박하준, 금지연, 김예지, 조영재 선수 해갖고 우리나라 사격에서만, 파리올림픽에서 사격에서만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를 획득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박수. 같은 사격인으로서 동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저씨 혹시 봤어요? 아저씨? 원빈 하면 누가 떠올라? 그 라이즈의 원빈 하면은 Z세대고, 영화배우 그 원빈 하면은 이제 기성세대라면. 제가 사실은 사격인입니다. 증거를 보여드릴까? 이거 보입니까? 이게 진짜 공기권총이에요. 선수들이 쓰는 거. 제가 요거를 이제 언제 했었냐면, 이제 모 은행 출입할 때, 기업은행이었는데, 기업은행에 그 사격단이 있어요. 실업팀. 그래서 거기 이제 기자단 같이 행사를 할 때, 제가 이제 공기권총으로 같이 이제 기자단 내에서 같이 출전을 해서 그냥 1등 정도 했습니다. 1등 정도. 해서 요때 진짜 1등 했어요. 제가 기자단 출입을 할 때. 그래서 같은 사격인으로서 이 마음이 아픈 일이 있어가지고, 뭐냐면 요런 기사가 최근에 나왔어요. 사격 선수단이 금이 환영을 했는데 3억 넘는 메달 포상금 어떡하나. 회장 사의 표명. 그러니까 사격 연맹에 돈이 없어서 이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금은 동메달 딴 선수들이 3억 원 넘는 메달 포상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내용을 살펴보려면 약간 이게 이제 또 직업적으로 재무제표를 열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격연맹이 과연 진짜 돈이 없느냐? 일단 규정에 따라서 대한사격연맹이 이번에 메달을 딴 선수들한테 줘야 하는 포상금이 3억 1,500만 원인데, 금메달일 경우에는 선수에게는 1인당 5천만 원, 지도자에게는 2,500만 원. 해서 등등 은메달, 동메달도 있으니까 3억 1,5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줘야 되는데, 협회에 돈이 없느냐? 있기는 있어요. 재무제표 열어보니까 약 58억 원의 순자산이 있습니다. 자본금이 있어요. 부채를 제외하고도 약 58억 원의 자본이 있는데, 이거를 활용할 수는 없대요. 왜냐? 이게 이제 기금이다 보니까 이거는 이 목적에 맞게 써야만 한다라고 정부에서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내려온 돈이다 보니까 대회를 뭐 개최를 한다라든지 그런 목적에 맞게끔 써야 하는 거고, 이것도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야만 써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포상금을 주는 돈으로 우리가 임의로 사용할 수가 없는 돈이다. 그러니까 58억 원이 있어도 이 포상금을 못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존에는 이 포상금을 어떻게 줬느냐? 회장사에서, 즉 회장님이 줬다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어디였느냐? 약간 화약 냄새 나는 회사 어디 있습니까? 한화 있지 않습니까? 한화. 한화가 무슨 약자인지 알아요? 한국화약이라는 뜻이에요. 한국화약. 옛날에 화약회사부터 시작을 했어. 그래서 한화가 아무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기네 그 업태랑. 그래서 사격연맹에 2002년부터 거의 22년 가까이 후원을 해왔습니다. 회장사로서. 그러니까 2002년부터 한 21년여? 22년 가까이 한화가 사격연맹에 출연을 한 돈이, 기부를 한 돈이 거의 얼추 한 200억이 된다고 해요. 누적으로. 해마다 한 7억에서 9억 정도. 그리고 세계 대회가 있어서 포상금을 또 많이 줘야 할 때는 그보다 더 많이. 그렇게 해서 한 21년, 22년 동안 누적으로 200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한화에서 이제 손을 들었어요. 우리 이제 그만할래. 우리 회장사 그만할래. 그러니까 이유가 뭐였냐면, 뭐 우리 없이도 이제 잘 되잖아. 어느 정도 사격인이 육성이 된 것 같다. 그래서 그만할래라고 이제 발을 뺐습니다. 한화가. 그러다 보니까 사격연맹에 회장님이 공석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 당장 운영을 할 회장님도 필요하고 회장사가 있어야 선수들 포상금도 주고 그런 출연금도 받는데, 그래서 지난 7월 초에 새로운 회장님이 취임을 하셨는데 그때까지는 약 6개월 동안 공석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또 이제 골 때리는 일이 생겨납니다. 이분이 대한사격연맹 최근에 취임을 한 7월 초에 취임을 하신 분인데 불과 한 달여 만에, 거의 2달도 안 돼서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임의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분이 병원 원장님입니다. 신명주 회장님이라고 명주병원 병원장이신데 그 병원에 그 임금이 체불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사정이 좋지 않아서 직원들 임금을 못 준 거야. 그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대한사격연맹의 회장 자격이 있느냐? 그래서 한 달여 만에 바로 이제 물러나시겠다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아마 요건 이제 취임식 때 사진입니다. 취임식 때 사진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사격연맹의 회장이 사라진 거예요. 이분이 어떤 약속을 했냐면 내가 솔직히 한화그룹만큼 돈을 낼 수는 없다. 매년 막 9억, 10억 이렇게 출연할 수는 없고 한 3억 정도는 내가 어떻게 내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한국 선수단이 이제 막 금이 환영했는데 입국을 했는데 회장님은 사임. 그러니까 연맹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기금으로는 포상금을 줄 수가 없고 법적으로. 그래서 회장님이 주시는 출연금으로 포상금을 줘야 되는데 일단 선수들 입장에서는 금이 환영했는데 기사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포상금 어떡하나.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이런 이야기를 입국하는 날 들었다고 합니다. 금메달을 따서 입국을 했는데 포상금 못 준다, 포상금 줄 돈이 없다 이런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좀 씁쓸하겠죠. 지금 이제 웃고 있지만 웃고 있는 게 아니다.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국위 선양도 했고 금메달도 땄고 또 나라에서 주는 포상금은 따로 있어요. 나라에서 주는 포상금과 연금 포인트로도 나오는데 그거는 따로. 근데 다른 선수들은 막 협회에서 몇 억을 받는 애, 몇 천만 원 받는 애 이 얘기 나오는데 일단 사격 선수들은 총알이 없어. 누가 쏴줄 총알이 없어. 포상금 쏴줄 총알이 없어. 여기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이 선수들이 진짜로 3억여 원의 포상금을 지도자들 이제 포함을 해서 못 받게 될까요? 완전 떼이게 될까? 앞날이 깜깜합니까? 근데 이쯤에서 이제 예언합니다. 예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누가 등판할 것 같습니다. 누가 등판한다? 다시 한화그룹 하면은 뭡니까? 의리 아닙니까? 의리. 우리 왕 회장님의 의리. 한화가 선수들이 이제 포상금 받을 돈도 없어가지고 이제 다른 데랑 비교되고 사상 최고 성적을 냈는데 포상금도 못 받는데 그러면 한화그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도 불과 올해 초까지 회장사를 했었는데 아마 다시 등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 사격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요 뉴스 많이 보셨죠? 지금 이제 올림픽 현장에서도 그렇고 안세영 선수가 귀국을 해서도 그렇고 배드민턴 협회랑이 어떤 갈등이 있었던 거냐 엄청 시끌시끌합니다. 근데 일단은 협회장 입장에서는 안세영과 갈등은 없었다 막 이렇게 부인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협회 내에서도 진상조사위 구성에 나섰고 문체부는 물론이고 얼마 전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도 했더라고요. 이거 살펴보라고. 그래서 약간 좀 이제 일이 좀 커지고 있는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세부상, 내부적인 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저는 모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언급할 거는 따로 없을 것 같고 배드민턴 협회를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한 배드민턴 협회 정관인데요. 이거는 어느 협회나 거의 비슷합니다. 초반에는 그 협회의 목적을 보면은 국민 체력 향상, 건전한 여가, 그리고 운동선수와 생활체육 및 그 단체를 지원 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한다. 국위 선양에 이바지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배드민턴 협회는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는 게 이 협회의 목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선수를 잘 서포트해줘서 국위 선양하는데 이바지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조금 시끄럽게 됐다라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그 협회의 목적대로 존재 목적대로 취지를 살리고 있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게 대한배드민턴협회 김택규 회장이거든요. 근데 이 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대부분의 협회가 회장이라고 해서 막 연봉을 수억씩 받고 이게 아니라 대부분 생활체육 혹은 그 체육협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보수가 없어요. 명예직이에요. 다만 활동비는 나온다고 합니다. 활동비 같은 법카 같은 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분은 한빛 엔지니어링 대표. 그러니까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기업인이신 거예요. 기업인이고 충남 배드민턴 협회장 출신으로 이제 지역 배드민턴 협회 하다가 대한 배드민턴 협회를 이끌어가는 이제 회장이신데 이분의 임기도 따져봤습니다. 임기가 2021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21년부터 해서 임기는 4년, 1회 연임 가능. 요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요 이제 뒷부분에도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자 여기 나와 있죠.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정관에 나와 있어요. 돈을 안 받습니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수증 챙기세요. 그리고 임원의 임기,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그리고 여기 1회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 한 8년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임기가 4년이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약간 오버랩 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니 한 번밖에 연임을 못 한다고? 우리가 들어본 어떤 협회 회장님은 지금 10년 넘게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여러분이 떠올리면은 정상. 그분이 어디 계시느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KFA 대한축구협회. 이거 보니까 아까 이거를 굳이 뭐 비교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진짜로 돈이 많은 협회 홈페이지 한번 보세요. 멋있지 않아? KFA 그 소개에도 이거는 그냥 정관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막 이렇게 아카이브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자료 같은 거, 엄청난 자료 같은 것도 그렇고, 왠지 홈페이지가 되게 있어 보여.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협회? 근데 사격연맹 홈페이지. 이거는 제 선입견일 겁니다. 제 선입견일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협회랑 별로 돈이 없는 협회랑 이거 홈페이지부터 너무 좀 비교가 돼가지고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이거는 이제 주관적인 겁니다. 대한축구협회 회장 지금 누굽니까? 정몽규 HDC 현대산업개발 회장이죠. 근데 이분이 현재 임기가 21년 1월부터인 거예요. 요건 이제 4년 단위로 가니까 25년 초까지겠죠. 요게 이제 54대입니다. 근데 53대, 52대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2013년부터 현재까지 10년이 넘었죠. 그리고 최근에 4연임도 이제 염두에 두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16년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지? 아까 분명히 1회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근데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협회의 정관에 따르면 4년 임기에 1회 연임만 가능한데, 그 상위 기구가 있거든요. 대한체육회라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심의위원회, 여기에 심의를 거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추가로 연임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연임, 무제한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그러니까 이분도 이론적으로는 4연임도 충분히 가능하다. 어떤 공정성 문제만 없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약간만 옆으로 좀 세웠다 갈게요. 왜냐면은 저희가 책 홍보를 많이 하긴 합니다만, 솔직히 내가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 내 책은 참 홍보를 많이 열심히 합니다만 다른 분들의 책은 별로 홍보를 해드린 적이 없어서, 근데 이분 책을 홍보하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분이 최근에 책을 내셨어. 자서전을. 근데 이걸 소개하는 기사 제목을 한번 볼게요. 정몽규 축구 자서전. 나는 10점 만점에 8점. 눈치코치 어딜 가고. 아니 기사 제목이 눈치코치 어딜 가고가 뭐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튼 근데 본인 입으로 본인의 축구 인생에 대해서 혹은 협회장으로서의 점수를 스스로 매겼는데 10점 만점에 나는 8점이다. 그리고 거기 붙은 멘트가 뭔지 알아요? 나는 점수를 주는데 박한 사람이다. 나 스스로에게 되게 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점점점. 그러니까 실제로는 본인은 그보다 점수가 더 높은데 박하게 10점 만점에 8점을 준 거다라고 자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론이 어떻다?는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이 대한축구협회장 자격으로 이제 피파 회장도 만나지 않습니까? 그 피파 회장에게 자기 책을 선물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인까지 해서 영어로 뭐라 써가지고 선물했어. 내 자서전 나왔다고 읽어보라고. 근데 한글로 돼 있어. 근데 어찌됐든 간에 선물을 했어. 이것도 막 보도자료 막 뿌린 거예요. 자, 그런데 기사 제목이 이건 너무하지 않아? 냄비 받침이라니. 그래도 힘들게 책 쓰셨는데, 물론 이제 직접 쓰지 않고 대필 작가 누구 좀 썼겠지만, 냄비 받침 선물하러 파리 갔는데, 너무하잖아. 그지? 아무리 열심히 책 쓰셨는데 한 권이라도 좀 사드려야지. 그렇습니다. 제가 뭐라 한 거 아니에요? 네티즌이나 아니면 기사 제목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올림픽 출전한 선수단 규모가 그 전보다 훨씬 많이 줄어든 거 들었죠?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축구랑 농구가 못 나가서 그런 거예요. 축구랑 농구가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치킨 제일 많이 팔리는 시간이 뭡니까? 축구 경기하는 시간 아닙니까? 근데 축구가 본선에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때 책을 내고 피파 회장 만나고 사인해서 주고 나는 10점 만점에 8점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국민들 속을 박박 긁는 거지. 그래서 눈치도 없고 코치도 없다. 그래서 아까 기사 제목이 눈치 코치 어디로 갔나. 난 처음에 코치 이름이 눈치인 줄 알았어. 근데 이분이 왜 10년 넘게 대한축구협회장을 맡고 있다라고 해서 막 독재하고 있다.
그런 비판이 나오는데 이거는 결국은 결과론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자, 진짜 제가 독재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독재자. 에임하이, 슛투게더. 어우, 멋있다. 이거 어디야? 양궁협회입니다. 양궁협회. 양궁협회 현 회장님이 어디서 많이 보신 분인데, 예.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인 정의선 회장입니다. 근데 정의선 회장이 9대, 10대, 11대, 12대, 13대, 5대 회장을 하고 있어요. 4년 임기로. 그러면 임기 끝날 때까지 한 5, 4, 20. 20년 하는 거야. 거의 무슨 뭐 종신 회장이야? 이 사람이야말로 독재 아닙니까? 연임 횟수, 재임 기간으로 따지면? 근데 지금 정의선 회장님 이미지 어때요?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양궁 선수들의 어떤 성적도 좋았고, 그리고 협회 운영의 투명성, 선수 선발의 공정성, 그래서 잡음이 하나도 없잖아. 그리고 현대차 그룹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갖고 거의 연간 30억씩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무슨 뭐 양궁 로봇 만들어갖고 로봇이랑 같이 막 시합하게 만들고 프랑스 파리 뭐 현지랑 똑같이 경기장 꾸며놓고 실전처럼 연습할 수 있도록 막 지원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투명하게 이어지고 공정하게 또 선수 선발되고 또 그 실력이 성적으로도 나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박수를 막 받는 거죠. 국민들이 잘한다고. 그러니까 연임 횟수나 연임 기간, 재임 기간에 따라서 뭐 독재 여부가 아니라 결국은 결과이기도 한데,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좀 결과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과이기도 한데 그 과정 역시 어떠했느냐. 그래서 축구협회는 최근에도 여러 뭐 선수들이나 이사들의 뭐 폭로도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그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고 결과도 국민들에게 납득이 안 됐고, 뭐 국가대표 그 감독 선발 과정 같은 것들. 근데 양궁협회는 많이 달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래 연임을 하고 있음에도 누구는 칭찬받고 누구는 욕을 먹는 거고, 냄비받침.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과정과 결과, 그리고 운영하는 사람의 차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최근에 대한체육회 회장 연임 여부를 놓고도 되게 시끌시끌합니다. 대한체육회가 어떤 존재냐면 각 운동 종목별로 협회가 다 있죠. 거기랑 문화체육관광부라고 하는 정부 부처가 있죠. 그 정부 부처와 각 협회 그 사이에 있는 어떻게 보면 진짜 총협회 같은 겁니다. 대한체육회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대한체육회를 거쳐가는 예산이 연간 4,200억 원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체육 분야 예산이 1조 6,700억 정도 되고 문체부 예산의 한 24%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4,200억 원을 이걸 정부가 각각 다 집행하기 어려우니까 대한체육회에다가 내려보내주고 대한체육회가 각 협회별로 내려보내주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대한체육회 회장의 권한이 막강하겠죠. 어떤 논란이 나오고 있느냐? 대한체육회에서 임원 연임 제한을 폐지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상 뭐 3회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이거를 삭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기흥 회장이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지금 뭐 4연임, 5연임 계속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조금 눈총을 사게 되는 거죠. 이분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인데 나의 연임을 위한 게 아니다. 나는 거기에 포함을 안 시켜도 좋다. 나는 예외로 해도 좋다. 내가 이 규정을 바꾸려는 건 각 협회장들, 아까 대한사격연맹 회장이 6개월 동안이나 공석이었고 결국은 어떤 병원장 하시는 분을 모셔왔는데 그 병원장 분도 임금 체불 때문에 물러나겠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협회장 하려면은 돈도 내야 되고 무보수 명예직이고, 그러니까 하려는 사람도 어딘가에 있겠지만 서로 안 하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모시려면 연임 규정도 좀 폐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 위원회도 되게 많거든요. 각 협회별로. 그런 사람들을 모시려면 연임 규정이 조금 더 이제 유연하게 가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볼 때는, 밖에서 볼 때는 좀 본인 임기 연장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지적을 또 받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대한체육회가 정관을 그 개정을 하면은 문체부의 승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휘가 됩니다. 근데 문체부의 지금 스탠스는 우리는 그걸 승인해 줄 계획이 없다. 괜히 논란만 만들게 되니 우리는 그걸 승인해 주지 않겠다라고 지금 문체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연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사격연맹이나 양궁연맹이나 축구연맹이나 다른 스포츠연맹에서는 어때요? 협회들은 대한체육회가 상위기구죠. 그러니까 여기 협회장이
연임 또 하려면 상위기구의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한체육회는 어때요? 회장이 여기 있고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임명한 위원들에게 자기가 심의를 받아서 연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어때요? 연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본인도 또 연임을 할 수 있는 거다, 어차피. 예, 그래서 약간 양측의 주장이 좀 엇갈리기는 하는데 뭐가 진실인지는 뭐 본인들만 알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같은 문구를 놓고도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시각이 좀 엇갈리는 그런 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분이 연임하시는지 보면 돼요. 참고로 저도 이번에 이거 야식 잡설 준비하다 알게 됐는데 각각의 어떤 뭐 경기인 등록하거나 뭐 증명서 발급하거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각 협회들 있죠. 각 스포츠 단체 그 협회들 대표적으로 나라에서 기금으로 지원을 받는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문체부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기금으로 지원을 받는 나라 돈을 받는 그 협회들은 여기에 경영 공시가 다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가나다 순으로 가라데, 검도, 뭐 골프 쫄쫄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그 협회의 재정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또 뜯어서 보실 수도 있다. 참고로 알려드리겠고요. 근데 지난번에 이영표 전 선수가 이야기한 게 있어요. 이번에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을 보면서 본인은 역시 행정은 행정가들에게 맡겨야 된다. 선수 출신들이 행정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사라져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행정은 행정 전문가에게 맡기자라는 거거든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해요. 물론 선수 출신이라고 행정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잘하실 수도 있어요.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과연 그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느냐? 또 따져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선수 출신이나 지역 사업가 출신의 회장들은 어느 정도 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분들이 얼마나 이 협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느냐. 근데 그 분들도 물론 이제 사업을 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행정하고도 맥이 닿는 거죠. 운영이고 경영이다 보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게 개개인의 사리사욕 혹은 투명하지 못한 경영 여기에 따라서 좋은 결과, 나쁜 결과로도 나뉘기도 하고 그래서 물론 무임금, 무보수 명예직이긴 합니다만 나중에 이게 내부 정치, 연임을 위한 내부 정치로도 흐르고 예산을 어떻게 어느 곳으로 얼마나 내려보낼 건가 이거 가지고도 권력화가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인가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인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무보수 명예직이다 보니까 또 본인이 출연금도 내야 되다 보니까 비인기 종목일 경우에는 또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축구나 야구나 농구 같은 경우에는 그 중계권을 팔지 않습니까? 중계권 수익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익이 나니까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땄을 때 엄청난 포상금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비인기 종목은 우리가 스포츠 중계 봅니까? 이번에나 우리가 올림픽으로 중계로 봤지 양궁이나 뭐 사격이나 이런 거 평소에 우리가 중계 봅니까? 중계 어디서 해줍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수익 활동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양궁 대회도 보면은 대부분 뭐 현대차 뭐 정몽구 회장배 양궁 대회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현대차에서 수억 원씩 지원을 해줘야 그 대회가 원활하게 굴러가고 거기에서 수익이 나야 그 돈으로 선수들도 지원할 수 있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이랑 재벌이랑 또 너무 유착되는 것 아니냐라는 한계도 있습니다만 또 그들의 지원 아니면 비인기 종목이 제대로 원활하게 활성화되지도 않는 거고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게 될 것인가는 좀 같이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약간 사격은 건방져야 돼요. 그 팔을 꺾어야 돼. 이렇게 뼈로 버텨야 됩니다. 뼈로.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 알아요?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돼. 그러니까 근육이 아니라 뼈로 버티는 겁니다.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 빵이야. 알고 좋댔다. 고맙습니다. 뿅!